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관련법이 시행되면서 사업 추진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공에선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긴 한데 민간 공급은 오히려 더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올해 분양을 내년으로 미루는 정비사업단지도 나오고 있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부동산부의 정창신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정부가 3기 신도시 비롯해서 도심 주택 공급 사업 지금 꾸준하게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관련법도 개정됐다고 하던데 법적 절차가 마련된 만큼 본격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고 그런 겁니까? 네,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예정지구 지정처럼 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과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또 이 법들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지난 21일 시행했는데요. 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신설됐습니다. 이 사업 절차라든가 현물 보상의 근거 등을 법으로 규정한 건데요. 여기에 입지 요건이나 도시 규제 완화, 또 협의체 구성 조건 이런 것들도 마련돼서 사업에 좀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 법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도입도 명확히 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분양가의 최대 절반 수준으로 공급을 하고 나중에 되팔 때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겁니다.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붙었고요. 또 현재 정부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고 또 이사 공급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사업이 바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거든요. 서울 은평구 증산 4구역이 가장 먼저 주민 동의를 확보했는데요. 이외에도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 되는 사업지는 이 방학역 인근이나 쌍문일동 덕성여대 인근 등의 한 17곳 정도 됩니다. 주택 규모로 따지자면 총 2만 5천 세대가량 되고요. 또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에는 못 미치지만 주민동의 50% 이상 확보한 곳은 방학이동 방학초등학교 인근, 또 녹번역 인근 등의 22곳인데 이곳은 2만 8천 세대가 공급될 수 있는 곳입니다. 주민동의가 낮은 곳은 인센티브 설명이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사업 참여를 좀 독려하겠다 이런 게 정부 방침인데 이 정부의 목표는 이 사업 제안에서부터 입주까지 4년에서 5년 이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방침도 세웠습니다. 이르면 2026년쯤 입주가 시작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예, 그리고 증산 4구역의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했는데 오늘 주민 설명회도 진행됐잖아요.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오갔습니까? 네, 분담금과 분양가에 대한 설명이 핵심으로 꼽히는데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증산 4구역이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이거든요. 오늘 2차 주민 설명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는 분담금이 대충 추정이 됐거든요. 가구당 9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추정이 됐고요. 또 현 시점에서 추정된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2,257만 원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용 84제곱미터의 아파트의 경우 이 분양가가 7억 3,07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 국토부 실거래가 시세를 좀 확인해 봤더니 이 지역 인근에 있는 두산 위브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 8월에 7억 8천만 원에 거래됐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민간 아파트보다 공공주택이 한 5천만 원 정도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땐 좀 더 저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분양가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또 이곳은 사업기간이 5년 이내로 단축되고요. 건축 규제도 완화돼서 사업성이 좀 개선될 걸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은 시공사 선정 권한도 갖게 되는데요. 주민들이 내가 원하는 아파트 브랜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은 지난 3월에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이 됐는데 40여일 만에 처음으로 본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 의지가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지역은 지난 2012년에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9년에 정비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개발이 정체됐기 때문에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상당했다 이렇게 분석이 좀 되고 있고요. 이 공공주도로 개발하면서 이 용도지역 종상향 이런 해법도 나오게 된 겁니다. 이곳은 오는 10월 중에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서 총 4천여 가구 규모로 재탄생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수도권 공공분양 물량도 역대 최고 규모다 이런 통계가 있다고 하는데 사전 청약 효과도 반영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동산 114가 조사해봤더니 올해 수도권 공공분양 물량이 총 3만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대 수준인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올해 총 3만 6천 가구가 분양했거나 분양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의 80% 이상의 물량이 집중적으로 공급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도의 2만 2천여 가구가 공공분양으로 공급되고요. 인천이 6,700가구, 서울이 700가구 수준입니다. 이 서울을 빼면 공공분양 아파트 물량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인데요. 이 주택 수요자들이 공공분양 아파트에 관심이 좀 큰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수도권에서 보면 입지가 좋다고 알려진 과천이나 성남을 비롯해서 오는 11월에 서울에서 신혼 희망타운이 공급될 예정이거든요. 벌써부터 이 업계에서는 치열한 청약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분양 아파트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요. 또 당첨 후에는 전매 제한과 거주 의무가 적용되거든요. 이런 조건도 좀 미리 파악해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최근에 근데 상황을 보면 공공은 지금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민간은 분양 일정을 뭐 내년으로 미루면서 공급에 차질이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이거 구체적으로 왜 그런 겁니까? 네, 결국은 분양가 때문인데요. 예. 이 분양가를 확정하지 못한 정비사업단지들을 중심으로 분양 일정이 내년으로 밀리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선보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규제 완화가 가시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 일반 분양에 나서기보다는 좀 더 상황을 좀 지켜보자, 이런 뜻으로 분석됩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런 곳에서 공급 예정인 물량이 수도권에서만 한 10,000 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의 분양가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 또 분양가 관리제도 개선한 내용을 지켜본 뒤에 내년 분양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의 경우라면 이 정비사업장에서 나오는 일반 분양 연기가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 아파트값 급등이 결국 공급 부족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여전한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부동산 114 조사를 확인해 보면 올 들어 8월까지 서울에서 일반 분양 물량이 1,809가구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을 보니까 9,512가구가 공급됐으니까 이와 비교하면 20%도 채 되지 않은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자들은 민간에서 내년에 얼마나 더 공급이 될까, 이 궁금증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집계가 있습니까? 네. 우리 주택 수요자들은 뭐 공공주택도 관심이 크지만 또 민간에서 공급하는 브랜드 아파트들에 대한 관심도 크거든요. 그래서 업계에 좀 문의를 해보니까 보통 연말쯤에 구체적인 공급 물량을 확정한다, 이렇게 답을 들었습니다. 뭐 몇 달 안 남았긴 한데 일부에서는 올해 공급할 아파트가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또 올해 초에 10대 건설사들이 민간 아파트 분양 목표를 좀 알아봤더니 22만여 가구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쯤에 이제 내년 공급 계획이 확정이 되면 올해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여전히 공급 부족에 대한 목소리, 그리고 수요가 큰 상황입니다. 집값이 지금 뭐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면서 내 집 마련이 거의 뭐 불가능해졌다,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문제를 푸는 건 공공의 역할만으로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부동산부의 정창신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